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네, 오늘은 왜 오토십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물론 도구는 우리 PM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그리고 또 어떤 자연 치유력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PM을 가지고 건강 코칭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스포츠 건강학과에 편입해서 공부를 잘 마쳤고요. 이러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연 유래 물질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김진목 의학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암 치료 중에 주치의들이 건강 보조식품 절대 안 돼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 항암제만으로도 간에 손상을 주는데 정체모를 약을 복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음식은 뭐든 먹으라고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것, 그래서 반찬과 거의 같은 성분인 그런 100% 천연 성분으로 된 것은 반찬을 추가해서 가짓수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했고요. 자, 우리 김동화 박사님께서도 PM 제품은 세포 수용체가 좋아하는 100% 약효식품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역시 잘 선택을 했구나. 내가 그 책임 있는 건강 코칭사로서 도구를 PM으로 선택한 것을 너무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동화 박사님께서는 항상 세포 수용체, 세포 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꼭 먼저 꺼내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세포마다 10만 개의 털이 붙어 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이 10만 개의 털은 이제 영양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소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렇게 세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 세포 그 털에서 제대로 인지가 안 되면 바이러스의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이 세포 수용체가 칼슘 정보를 받게 되면 단단함을 만들게 되는 거고, 마그네슘 정보를 받으면 부드러움을 만드는 거고, 독소를 받으면은 네, 맞아요. 독소화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세포 수용체를 만드는 물질들이 글루코스, 갈락토스에서부터 뭐 뉴라민산 막 이렇게 쫙 정말 이 입에 그냥 완전히 붙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파워칵테일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포의 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최적의 영양물질이다라고 했습니다. 파워칵테일을. 네. 자, 이게 이제 파워 칵테일인데요. 파워 칵테일에는 53가지의 야채, 과일, 곡물, 허브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죠. 이제 가끔 이게 이 53가지를 건조해서 분말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걸 부원료로 해서 영양분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특히 파워 칵테일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하는 것은 모유 유산균에 가까운 유산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식이섬유도 수용성과 불용성의 비율이 중요한데 4대 3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관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자체도 숨을 쉬는 그런 포장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거나 습도가 많거나 그러면은 변질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변에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등록해서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동화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들의 마음 상태,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여기세요. 좋은 거를 먹고 안 먹고 이걸 떠나서 첫 번째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확신에 서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그러한 생리활성 물질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이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 의심하면서 먹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확신을 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 달 먹고 2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수용체의 양, 아까 이제 각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의 그 수용체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개의 수용체가 잘 붙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10만 개의 수용체가 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 수용체가 빠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스트레스 예를 들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으로 받는, 마음으로 받는 그런 어떤 그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신나는 일을 밤을 새워서 했어요. 그래도 내 몸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라면을 매일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스트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독소는 영양 물질로만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양 물질이 100% 채워지면 독소는 유입되지 않는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라고 했는데, 와, 이거를 그냥 정말 일사천리로 칠판에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단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요 단계에서는 또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 바로 항노화 물질인 바로 NAD, 이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3가 있어야 NAD, 이것이 NMN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항노화 물질이 된다는 거죠.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NAD 농도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진다. 그래서 늙는 것이다. 그렇다면 NAD 농도를 더 높여준다면 노아의 종말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NAD가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의 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이기는 몸에서는 탄단지가 비타민 B1부터 12까지 다 있어야, 팀으로 작용해야 얘네들이 이제 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타민 B의 중요성도 더불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하나의 그룹으로, 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DNA 복구 효소 같은 효소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B가 쉽게 고갈되는 이유는 코티솔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당연히 얘가 생존 호르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온몸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에너지화 할 때 비타민 B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가 쉽게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비타민 B는 또 체내 합성이 안 되고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액티바이즈죠. 액티바이즈는 이렇게 1부터 12까지 팀으로 작용해서 있고요. 특히 특허 중에 우수한 산소 운반의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세포에 자체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은 이러한 비타민이, 중요한 비타민이 아무리 많아도 사풀에 미네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일러스트레이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효소와 비타민은 일꾼이다. 근데 일꾼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미네랄이다. 그게 바로 리스트레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레이트는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리스트레이트죠. 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미네랄이 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지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셀레늄 부족하면 심장마비 오네요. 구리 부족하면 심장 동맥류의 문제가 되네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네,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군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칼슘도 신경 전달에 굉장히 뼈 건강에도 중요한데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와요. 네, 이렇게 질병과 미네랄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러한 질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미네랄 꼭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숙면. 네, 잠은 정말 건강에서 매우 필수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멜라토닌 때문에 그래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죠. 노폐물도 제거하죠. 또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줘요. 특히 1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멜라토닌의 역할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우리 어른은 안 나올 텐데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렇게 멜라토닌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항노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11시에서 2시 사이는 숙면을 취하세요. 자, 이렇게 숙면을 취할 때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크롬,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 트립토판. 또 트립토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미노산이죠. 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오토십일까? 네, 왜 오토십이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일까? 이거 이제 처음에 우리 박사님도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지? 굳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었대요. 그런데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를 오토십으로 해놓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건강을 챙기라는 것이었다. 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오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로 건강의 핵심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토식 구성을 이렇게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세포는 매일매일 영양과 물과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양, 물, 산소 다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PM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양, PM은 100% 식물 유래 영양소로 식물 유래 추출 영양소를 적극 활용하면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자연 치유력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양, 그리고 또 이 물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타서 먹잖아요. 그래서 물도 같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특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도 함께, 그래서 영양, 물, 산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좋은 물질이 바로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면 정말 뭐 무용지물이겠죠. 근데 이 PM에는 NTC라고 하는 세포까지 전달하는 영양소 전달 개념의 특허가, 이거 이제 NTC는 영양소 전달 개념이고요. 이것을 위한 특허가 무려 7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특허 출연 중이고요. 네, 그래서 김동화 박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양소는 지금 우리 생명 유지하는데 가장 급한 곳으로 먼저 간다는 거죠.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노화를 안 가고 먼저 질환을 치료를 한 다음에, 자연 치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항노화로 가고 살을 빠지게 하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쪄가지고 죽지는 않거든요. 네, 중요한 곳, 굉장히 급한 곳, 이런 곳부터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NTC 개념이고요. NTC를 위해서 이렇게 PM은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특허, 뭐 나노리에이션이나 나노에 대한 그런 특허들이 많이 있는데, 물 분자보다 작게 만들어서 물 분자가 감싸 안고 세포까지 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게 포인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과학위원회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 상태는 액체 상태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에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알약은 아무리 잘 먹어도 20-30%밖에 흡수율이 안 된다고 하고요. 또 알약에는 이산화규소와 같은 화학물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지용성을 수용하는 기술인데, 이가 그 호르몬과 의사 선생님과 8개월 동안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그런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진짜 독보적이고 정말 훌륭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용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과 담에서 담즙이 나와야 소화흡수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물 분자가 얘네들을 감싸 안고 세포까지 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NGP라고 해서 이게 비타민 미네랄의 기량작용을 적용한 것인데요. 칼마디는 2대 1대 1이어야 되고 칼슘과 E는 1대 1이어야 돼요. 그래야 흡수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NGP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0% 약효식품, 아까 김진모 그 박사님도 얘기하신 100% 천연 유래 식품, 건강식품,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러한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킬러리스트, 다른 인증도 많죠. 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이 있지만, 우선 제가 가장 신뢰한다기보다는 이 제품이 100% 약효식품이야, 이 제품은 100% 천연 유래 물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이라는 거죠. 킬러리스트는 호르몬 전구체, 각성제, 스테로이드, 미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 중에 이걸 먹고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할랄과 코셔.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인증인데요. 여기에 합성 감미료와 착색료 들어가면 인증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 감미료와 착색료 이런 거 전혀 들어있지 않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에도 대부분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약간 그 제습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이산화규소가 절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을 하면 얘네가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셔는 유대인 율법에 따른 인증인데요. 이거는 원재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가공 전반의 공정을 모두 인증하는, 칼의 그런 상태, 기계의 상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증을 하는 것이 바로 코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랄과 코셔를 함께 인증을 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매우 드물다라고 합니다. 전 제품이 3가지 그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미네랄 60종이나 되네요.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 보면은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10여 가지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균형이죠. 기초 영양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우리 밥을 왜 먹나요? 그쵸. 기초 영양 때문에 먹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영양소. 아침에는 우리가 밤새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일을 해가지고 노폐물과 중금속을 이렇게 배출하느냐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생겼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되니까 비타민 A, C, 셀레늄을 넣은 것이고요. 또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하잖아요. 비타민 B 복합체를 그래서 넣은 것이고, 또 배출해야 하잖아. 배출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거죠. 아침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필수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낮에는 누구든지 회사 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당연히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액티바이즈 비타민 B 복합체이기 때문에 낮에는 액티바이즈 드시고요. 또 밤에는 우리가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잠을 안 자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숙면을 할 때 필요한 마그네슘, 크롬, 셀레늄, 비타민 D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항산화, 노폐물 배출해야 되죠.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리, 아연, 망간 들어가 있고, 적혈구 생성,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분 들어가 있고, 또 조골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다.
있습니다. 8가지의 필수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어떤 분은 나는 파워 칵테일만 먹을래, 나는 리스토레이트만 먹을래, 나는 액티바이즈만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런데 내 몸에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 오토십에다가 액티바이즈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김동화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